생각해. 아, 그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이제 1페이지부터 좀 할게요. 맞지? 되게 빠르게 넘어갈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생태계를 보면 생태계가 얘들아 여기 다 시험 들어가는 거 맞아?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생물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적 요소라는 거 그냥 뭐 얘기하는 거야? 생물적 요소. 그냥 생명체 얘기하는 거야. 생명체. 알았지? 그럼 이거하고 상대적인 게 뭐가 있다? 생물이 아닌 비생물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가 있었을 때 얘네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뭐 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어? 재미없어. 야, 생명과학 선택한 사람 손 들어봐. 일반 선택에. 생명과학은 다 이딴 내용이야. 알았지? 특별한 세포 분열이나 아니면 흥분의 전도 빼고는 다 이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해야 돼. 알았지? 물화생 중에 뭐가 제일 쉬워? 생명이 제일 쉬워. 유일하게 1을 찍을 수 있는 과목이야. 알지? 흥분의 전도랑 세포 분열만 방학 때 잘 넘어가면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비생물적 요소하고 생물적 요소가 있을 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생물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작용한다. 이렇게 작용. 알았지? 그럼 반대로 생물적 요소가 예를 들면 거꾸로 뭐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비생물적 요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반작용이 돼. 반작용. 용어야, 용어 그냥. 알았지?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가 있으면 생물적 요소들이 또 뭐 한다? 생물적 요소들끼리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거 뭐가 된다? 이런 거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마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선생님 지금 칠판에 쓴 저 용어를 뭐 한다? 쓰지는 않을 거야. 쓰는 학교 손 들어봐. 아, 그래? 쓰는 학교는 원래 저걸 써야지 뭔가 편하긴 하거든? 근데 저 용어 자체를 설명을 안 하는 학교가 더 많아. 근데 기본적으로 할 때 원래 생물학에서 그냥 쓰는 뭐다? 쓰는 값이다라고 보면 돼. 저렇게 정해서.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배우는데 비생물적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빛. 알았지? 빛. 빛이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온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토양. 알았지? 이런 요소들이 뭐 한다? 이런 요소들이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을 배우는 거야. 여기 단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볼게. 곤충의 표면이 키틴질로 덮여 있다. 뭐야? 그게 뭔 거 같냐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작용.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작용인데 작용 중에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중에 뭐야? 그거 봐. 모르잖아.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물이야, 물. 알았지? 예를 들면 조류의 알이 껍데기로 덮여 있다. 뭐야? 물이야. 수분 증발하는 걸 막아준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풀릴 것 같지만 니네가 상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워. 근데 그냥 저기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환희야, 90점 환희야, 얘기해봐. 뭐가 제일 중요해? 어? 아니, 그냥 우리끼리 그냥 90점이라 하겠어. 자기가 몇 개 더 맞았으면 90점 됐대. 저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저것 중에 빛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 나머지 애들은 그냥 명확하거든? 나머지 애들이 명확한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잖아. 빛이라고 하면 빛이 3개로 쪼개져야 돼. 알았지? 빛이 3개로 쪼개져서 빛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나야 되는 게 3개야. 3개.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 3개. 알았지? 성윤아, 너 시험 봤으니까 얘기해봐. 성윤아, 빛 하면 3개 얘기해봐. 넌 시험 봤으니까 3개.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빛 하면.
어? 얘들아 생각나는 거 빛 하면 뭐가 있어? 빛의 뭐다? 빛의 세기. 그럼 지금 학교에서 배웠을 때 니네들이 빛의 세기하고 관련지어서 배운 거 뭐 있어? 어? 아, 그러니까 울타리, 그래 울타리죠 지금. 빛의 세기하고 관련된 게 양엽, 음엽이에요. 알았지? 햇빛이 잘 드는 쪽에는 양엽, 햇빛이 잘 안 드는 쪽은 음엽, 이거란 말이야. 그게 빛의 세기야. 혹시 양지식물, 음지식물 배운 학교 손 들어봐. 아, 보정 그걸 배웠어? 또 특이하네. 양지식물, 음지식물이 뭐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양지. 햇빛이 약해도 잘 자라는 식물이 음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빛의 뭐다? 빛의 세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하면, 빛은 뭐가 있어? 빛은 색깔이 있어요. 빛은 색깔. 알았지? 빛의 색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빛의 뭐야? RGB? 아니, 그러니까 그 RGB가 빛의 색이니까 유식하게. 빛의 뭐다? 빛의 파장. 알았지? 빛의 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주루, 갈주루, 홍주루 배운 학교 없어? 녹주루, 갈주루, 홍주루. 아, 그런 거 배운 학교 없어? 아, 또 니네 학교 했어? 그러니까 이게 여의 지랄이야. 그래서 내가 다 실어놨어. 그래서 일부 다 넣는 거야. 어느 학교는 나오고 안 나오고 하니까. 근데 녹주루, 갈주루, 홍주루라는 거는 빛의 뭐에 따라서? 빛의 색깔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닷속에서 분포하는 게 다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빛 하면 생각나는 거. 저 새끼는 왜 시험을 못 보이셔? 너 시험 볼 때 뭐, 똥 싸냐? 화장이야, 똥 싸냐?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빛이 비추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빛이 비추는 시간 중에 빛이 비추는 시간이, 그러니까 낮이 제일 길 때가 언제야? 아, 그런 상식이 없어? RGB라고? 아지. 낮이 제일 길 때가 이제. 그럼 낮이 제일 짧은 때가 뭐야? 그잖아. 그래서 보통 이게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차이가 생기는 게 뭐가 있다? 이게 1조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조 시간이 뭐 하는 거야? 식물이나 동물에 뭐 하는데? 생식이나 개화하는데 뭐 하는 거야? 영향을 준단 말이야. 알겠어요? 응. 그래서 빛하면 이 세 가지, 빛의 세기, 빛의 파장, 1조 시간 이런 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저 빛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 때 여기에 속하는 이런 얘들이 나오면 얘네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빛이야, 빛. 그리고 굳이 1번과 2번과 3번 중에 제일 중요한 걸 표현하면 당연히 몇 번이다?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니네들이 이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헷갈리기 때문에 1조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오늘 이따 이제 수업 저쪽 파트를 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게 뭐냐 하면 1조 시간. 맞죠? 분명히 또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또 모를 거야.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 여기 지금 이제 이 생물적 요소가 있었을 때 생물적 요소에 뭐가 있냐면 구성 어떤 단계가 있어요. 구성 단계. 그래서 생물학에서 우리 같은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개체야, 개체. 근데 원래 우리는 뭘로 돼 있어? 그지? 세포. 우리는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고? 너넨 사람이니까, 동물이니까.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개체가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우리 하나하나가 개체인데 우리가 지금 개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모여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개체군 되겠지. 그렇지? 우리는 개체군이 되겠죠. 그럼 요번 시험 문제 풀 때 개체군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뭐라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안 돼. 개체군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다 개체라고. 개체. 같은 개체. 뭐야? 같은 종의 모임. 그렇지? 개체군이라고 하면 얘는 같은 종의 모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걸로 치면 우리는 같은 개체군이기 때문에 무슨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야?
어? 우린 가체는 개체구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거죠. 우리들 사이에. 알겠어요? 그럼 다시 개체군, 서로 다른 개체군들끼리 뭐하면? 모이잖아.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군집이 되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 군집은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뭐하는 거야? 모여 있는 게 군집이 된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할 때 이 하나의 같은 개체군이 있으면 개체군에서도 뭘 하는 거야? 개체군에서도 상호작용하고 군집에서도 뭘 한다? 군집에서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배운 학교 있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할 때 단적으로 봤을 때 공생 이런 거 없냐? 아, 그런 거 배운 학교 없어? 또 니네 학교에서? 그럼 막 상리공생 이런 거 막 텃세. 아, 그런 건 안 했어? 아, 그러면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구성 단계에서 나왔을 때 개체군의 정의는 같은 종의 모임이어서 같은 종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하고 군집이라고 하면 군집을 잇는 개체군들끼리 서로 뭐 한다?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좀 틀리지 말라고. 알지? 개체군의 정의가 뭐다? 같은 종의 모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생물적 요소는 생태계에서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 특정한 개체군들이 어떤 뭘 한다?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 알았지? 역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동그라미 그려볼게. 하나, 둘, 자, 동그라미 3개가 있었다고 쳐.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알았지? 그러면 역할이 있다라는 건 생물적 요소에서 역할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뭐다? 역할, 생산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소비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분해자. 이렇게 3개의 역할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3개의 역할이 있을 때 이 동그라미 3개 중에, 알았지? 동그라미 3개 중에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이게 생산자를 쓰잖아. 그럼 생산자를 쓰면 생산자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스스로 만드는 애들이 생산자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산자를 생물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게 뭐다? 독립적으로 영양을 할 수 있는 독립영양 생물이다. 이렇게 불러. 알았니? 그러면 독립의 반대말은 뭐야? 그거 좀 다른 표현으로. 니네 근데 이게 그 과학 탐구 실험에서 독립변인하고 뭘 배웠어? 독립변인하고 뭘 배웠어? 아, 그런 거 안 배웠어?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그냥 독립변인이 원인이면 실험 결과가 종속변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산자가 독립 영양생물이면 이 나머지 2개가 하나는 소비자고 하나는 분해자인데 소비자하고 분해자는 얘한테 뭐해서 사는 거야? 의존해서 산단 말이야. 의존해서 산다는 건 얘가 독립 영양생물인데 독립 영양생물은 기본적으로 할 때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냐면 무엇을 반드시 한다? 광합성을 반드시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무슨 물질을 만든다? 유기물을 만들어, 유기물. 그렇지? 그래서 유기물을 만들어서 그 유기물 중에 거의 대부분을 자기가 뭐 한 다음에 쓰고 남는 거를 뭐 하는 거야? 남는 거를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이 두 놈이 있을 때 두 놈한테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뭔가 주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가 뭐 한다? 화살표가 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화살표가 생산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뭐가 써있지 않아도 이 동그라미에 뭔가 써있지 않아도 뭐만 봐도 화살표만 봐도 누군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되고 나머지 하나가 소비자고 나머지 하나가 뭐야? 분해자인데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요 새끼 특징이 뭐야? 얘는 얘한테도 뭔가를 받고 얘한테도 뭔가를 받는 거야. 알았지? 다 받는 거야. 뭐야? 분해자야, 분해자. 알았지? 예를 들면 채원이 똥 싸. 이거 누가 분해해? 아, 버섯이. 아, 니네 지금 버섯 키우냐? 똥 싸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다 받잖아. 유기물을 양쪽에서 다 받으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분해자가 돼. 분해자. 그래서 생산자는 화살표가 다 유기물을 보내는 쪽이고 분해자는 화살표를 다 받는 쪽이니까 그럼 소비자는 그 나머지 하나니까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소비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의 종류 이런 거 특별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 알았지? 생산자는 이제 뭘 한다? 광합성을 한다. 이 느낌이 있으면 되고 소비자도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뒤에 다 나와. 기억할 필요 없어. 근데 반드시 누굴 기억해야 돼? 얘를 기억해야 돼. 분해자. 알았지? 거기 책에 나와 있지. 분해자. 밑줄 그어 놨잖아. 뭐다? 세균. 그 다음에 뭐다? 버섯. 그 다음에 뭐다? 곰팡이. 자, 요 세 개가 대표적인 뭐야? 세 개가 대표적인 분해자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면 니네들이 또 다 틀릴 건데 니네들이 알고 있는 세균 중에 하나만 얘기해봐. 중간고사 시험 범위 들어가요. 남세균. 남세균 분명히 뭐야? 세균이지? 근데 남세균이잖아. 뭐 하는 색이야? 그러니까 남세균은 얘가 아니야. 남세균은 뭐 하니까? 광합성 하니까 남세균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들어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병신같이 외우면 안 돼. 알았지? 세균, 버섯, 곰팡이 이렇게 써니까 남세균? 세균에 들어가네? 그럼 뭐야? 분해자네? 그거 아니야. 걔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 할 수 있단 말이야. 광합성.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차라리 생산자에 뭘 하나 써놓는 게 나아. 남세균 기억해. 다른 애들은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으면 되냐면 기억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뭐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잖아.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다라고 해서 작용, 그 다음에 반작용 뭐다? 상호작용 뭐 이런 걸 쭉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게 얘들아. 그 밑에 잘 봐봐. 밑에 잘 보면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한 식물 개체에서도 빛을 많이 받는 양엽은 빛을 적게 받는 음엽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잎이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써 있어. 알겠지? 그럼 이건 빛의 뭐다? 빛의 세기. 그럼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이야, 반작용? 작용이야, 반작용? 작용이잖아.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의 두께가 틀린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심에 따라서 투과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서 해조류가 바닷속에서 분포하는 분포도가 뭐하다? 다르다. 알았지? 그럼 이것도 역시 뭐야? 작용인데, 이건 빛의 무엇이? 빛의 파장이 생명체의 서식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녹조류는 얕은 수심에 분포하고 홍조류는 깊은 수심에 분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국화는 하루 중에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계절에 꽃이 핀대. 얘들아,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니까 언제 꽃이 핀다는 거야? 아, 그래? 아니,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니까 언제야? 그러니까 보통 춘추분이라는 게 있어서 춘분점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점이야. 알았지? 그래서 춘분을 지나면 뭐가 길어져? 낮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낮이 점점 길어지면서 하지가 되는 거야. 춘이 봄 춘자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추분점의 추는 뭐야? 가을 추자니까 추분점이 낮과 밤의 길이가 뭐 했다가? 똑같았다가 하리나 추워? 추워? 너만 머리가 날리는 것 같아. 그래서 추분점은 낮과 밤의 길이가 뭐 했다가? 똑같았다가 추분점을 지나면 이제 뭐가 길어져? 밤이 길어지는 거, 밤이. 그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화는 하루 중에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계절에 꽃이 피니까 언제 핀다는 거야? 가을에 꽃이 피는 거지. 알지? 가을에. 얘기해봐. 무슨 식물이야? 세훈아. 원래는 오늘 니네 반도 음료수를 사주려고 했거든? 근데 앞반에 이제 음료수를 살려고 내가 메가커피에 들어가서 그 잼미나이한테 메가커피 5,000원 미만 음료를 골라줘. PDF 파일로 만들어서 걔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 써서 이렇게 갖다 줬어. 그랬더니 알바생이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야. 한꺼번에. 그래서 7시 타임에는 시키지 말라는 거야. 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딱 시작하기 전에 애들 알았지? 딱 7시 딱 시간 맞춰서 빨리 시켜서 뭐 해야 돼? 알바생을 못 가게 해야 돼.
나 좀 사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치, 사장님은 되게 좋아하는데 알바생이. 그래서 아까 그 보정고에 명찬이라는 애가 그 음료를 찾으러 갔거든? 근데 그 알바생이 7시에, 내가 7시 반 애들도 먹는다 했거든. 7시 반 애들 선생님한테 주문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뭐 일부러 안 사주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닭이나 꾀꼬리는 빛을 쬐는 1조 시간이 길어지면 생식을 위해서 뭘 한대? 산란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언제 산란을 한다는 거야? 그치? 아니, 거기 써 있잖아. 빛을 쬐는 1조 시간이 길어지면 생식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봄이지, 봄. 그잖아.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낮이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면 뭐가 된다? 이런 개념이 나오면 이제 이게 1조 시간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같이 외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동물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겨울잠이라고 불러 이런 동물들을. 이게 변온 동물이잖아. 그치? 그래서 변온 동물은 말 그대로 변온이 무슨 뜻이야? 주변의 온도가 변하면 자기 체온을 거기에 맞추는 거잖아. 그럼 겨울이 되면 주변이 추우니까 자기 몸뚱아리도 뭐야? 몸뚱아리 추워지지. 그러면 이 새끼 몸에 갖고 있는 효소의 활성도가 뭐야? 낮아지니까 물질 대사를 잘 못하니까 그냥 자빠져 자는 거야.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저러면 안 된다고. 이게 1조 시간이 아니고 뭐다? 온도가 뭐한테?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포유류. 포유류는 정확히 치면 무슨 동물이야? 뭐 하는 동물이라고? 그러니까 정원 동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포유류 이제 정원 동물인데 추운 지방에 사는 애는 몸집이 뭐하다?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 부위가 뭐야? 작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따가 이제 여러 가지 법칙으로 설명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열의 손실을 줄여서 뭐한다? 체온을 유지하는데 유리해요. 그럼 반대로 더운 데 사는 애는 뭐야? 더운 데 사는 애는 약간 저 새끼 같은 느낌이야. 알지? 존나 빼빼 말랐어. 그리고 귀가 뭐야? 귀가 커. 말단 부위가 엄청 큰 거야. 알지? 그래서 사막여우랑 북극여우 중에 다리가 누가 더 길겠어? 사막여우가 긴 거야. 말단 부위가 긴 거니까. 그래서 본인 생각에 자기가 다리가 짧잖아. 그러면 자기네 집이 뭐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추워서 그럴 수도 있어. 넌 너무 더웠던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예가 나오면 뭐다? 온도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자, 일부 식물은 온도가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낙엽을 만든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러면 이게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니까 단풍이 들고 낙엽을 만드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이런 애들 낙엽수. 알았지? 낙엽수. 잎을 떨어뜨린 거야. 반대말은 뭐야? 아니 상록수. 그잖아. 잎을 떨어지지 않고 항상 푸른색을 유지하니까 상록수가 되죠. 상록수. 그래서 이제 이런 얘들은 이제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건생식물. 얘들아, 그럼 예를 들면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건생생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너네들이 아는 거. 그치? 선인장. 그치? 선인장 같은 애들은 뿌리랑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뭐한다? 잘 발달해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물과 뭐다? 물과 생물이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물 속에서 물 위에 떠서 사는 수생식물이 줄기나 잎에 통기 조직이니까 통기니까 무슨 뜻이야? 통기.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잖아. 왜냐면 수생식물은 물에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물에 뜨려면 뭐가 필요해? 부력이 필요해, 부력. 그러니까 공기가 차 있는 주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어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어가 있으면 썩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돼. 공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통기 조직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들이 나오면 뭘 해야 돼? 이런 얘들이 나오면 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고산지대처럼 산소가 희박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적혈구수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많아. 그럼 이건 뭐야 얘들아? 이건 무슨 예야?
그치? 공기가 생명체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지. 그러면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이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식물의 광합성과 동식물의 호흡이 대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변화시킨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반작용이 되겠지. 그잖아. 생물이 광합성해서 혹은 세포호흡해서 이제 대기의 성분을 바꿔주니까 이런 건 반작용이죠. 그 다음에 토양은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는 생물 종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토양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작용이고, 그 다음에 세균과 버섯에서 토양 속의 무기양분이 증가한대. 그럼 요건 뭐야? 반작용. 생물적 요소가 영향을 주니까. 그 다음에 지렁이하고 두더지는 토양의 통기성을 뭐한다? 높여준다 라고 했으니까 요건 뭐다? 반작용. 근데 얘들아, 지렁이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디 들어가는 거야? 그치? 지렁이는 소비자. 대표적으로 몇 차 소비자? 1차 소비자. 알았지? 초식이야, 초식. 그잖아. 지렁이가 막 개미를 잡아먹진 않는단 말이야.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생물과 환경의 관계인데, 그럼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얘야, 이렇게. 알았지? 얘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더니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 1조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1조 시간부터 해볼게요. 아마 1조 시간 하면 쉬는 시간 올 거야. 이게 설명할 게 많아. 그래서 책은 어디를 보냐 하면 6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언가 되게 많이 써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얘들 좀 이렇게 좀 읽어봐. 그렇지? 완자나 이런 책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써놨어. 근데 뭐 니네는 뭐 늘 프린트를 버리니까. 근데 내가 보면 책을 내가 여러 번 실험해. 책을 줘도 뭐야? 책을 다 버려 또. 늘 책이 없어. 구라 까고 있네. 만약에 내가 겨울방학 특강하는데 내가 책을 너한테 줬잖아.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져오잖아. 그럼 내가 네가 있는 반 애들 피자 쏠게. 근데 만약에 네가 안 갖고 오잖아 한 번이라도. 그럼 네가 쏘는 거야. 어때? 어때? 아, 학원 안 다니겠다. 자, 그래서 이제 6페이지를 좀 설명해 볼게요. 6페이지.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거기 첫 번째 개념이 1조 시간의 변화다라고 해서 그거를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 보냐면 광주기다 이렇게 보통 불러요. 광주기. 알았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하나 있어야 돼. 자, 이거 해볼게. 혹시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게 뭔지 알겠어? 아니. 지평선. 알았지? 우리는 지구에 있으면 지구가 둥그렇다고 느끼고 뭐야? 평평하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평선. 그럼 지평선이니까 여기에 다 뭐가 있어야 돼? 여기 하늘이 있어야지, 이렇게. 뭐야? 천구. 아, 요 정도 상식이 있잖아. 응? 그럼 여기다 이제 방위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방위 표시. 방위 표시. 자, 해는 어디서 떠? 또 병신같이 베란다에서 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재미없으니까. 해는 어디서 뜬다? 동쪽에서 뜨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 해가 어디에서 뜨냐면 여기가 이제 정동이고 여기가 정서였다고 쳐봐. 정동에 떠서 어디로 진다? 정서로 이렇게 지잖아. 약간 느낌이 별론데? 근데 어쨌든 이게 정동이었다고 쳐봐. 그럼 정동쪽에 서서 정서로 이렇게 지잖아? 그럼 요때가 낮의 길이랑 밤의 길이가 뭐하다? 똑같을 때야. 알았지?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칠 때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뭐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요렇게 뭐가 생겨? 이렇게 각이 생기는데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봤을 때 태양이 남쪽 하늘에 이렇게 딱 떴을 때, 알았지? 지표면하고 이루는 각이 생기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치면 남중고도야. 남쪽 하늘, 정남쪽 하늘을 봤을 때 태양이 정남쪽 하늘에 어딘가 딱 이렇게 떠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이 지표면하고 이루는 각이 생기니까 그게 남중고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요때 이렇게 해가 떴다가 뭐 하는 거야? 지는 거야. 근데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지는 거거든? 그럼 낮이 딱 몇 시간이야?
낮이 12시간, 밤이 딱 12시간, 이때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시각적으로 생각해봐.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진다고 쳐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 첫 번째 그린 거에 비해서 낮이 길어, 짧아? 낮이 긴 거잖아. 그잖아. 얘보다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질 때보다 태양이 떴다가 지는데 시간이 뭐야?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요렇게 하면 뭐 하겠어? 그지? 이렇게 하면 짧아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봄이었다고 치면 봄에서 어디로 가면?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 뭐가 길어지는 거야?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 낮이 길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어? 그때 다시 여름에서 어디로 가면? 여름에서 어디로 가면? 가을로 가면 낮이 점점 뭐해져? 짧아지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어디로 가면? 겨울로 가면 뭐 한다? 낮이 짧고 밤이 뭐 한다? 밤이 길어진다.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응? 응? 응.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식물이 있는데 식물. 동물을 하기 전에 어차피 식물이 시험에 나오니까 식물이 종류가 두 개에서 하나 뭐가 있냐면 장 1 식물이 있어요. 알았지? 장 1이니까 뭐야? 장 1 무슨 뜻이야? 낮이 뭐 할 때? 낮이 길 때 뭐 하는 거다? 꽃이 피는 거. 알겠지? 장 1 식물. 그러면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24시간을 표현했을 때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해가 있는 거고 여기가 해가 없는 거였다고 쳐봐. 그러면 낮의 길이가 몇 시간이고 12시간이고 밤의 길이가 뭐야? 밤의 길이가 12시간. 맞지? 낮과 밤의 길이가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됐어? 근데 얘는 장 1 식물이기 때문에 낮하고 밤 중에 누가 더 긴 거야? 아니, 장 1이니까 뭐가 더 길어져야 돼? 낮이 길어져야 돼. 알았지? 그럼 낮이 길어지면 낮과 밤의 길이 중에 낮의 길이가 뭐 하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낮이, 예를 들면 12시간보다 뭐 해야 돼? 12시간보다 낮이 더 길어져야 돼. 이때 뭐 하는 거야? 이때 꽃이 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낮이 길다는 건 반대말로 하면 뭐야? 낮이 길다는 건 반대말로 하면 밤이 뭐하다? 밤이 짧다. 그래서 장일식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면 될까? 야, 식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이 두 개의 말을 같이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 아니야. 멍 때리지 말고. 그럼 요번에도 또 다시 마음속으로 90점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장 1 식물이라는 건 뭐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뭐보다 길어서 밤의 길이보다 뭐 한 거야? 길어지면 뭐 하는 식물이다? 꽃이 피는 식물이 장 1 식물이야. 알지? 그러니까 언제 꽃이 피는 거야? 봄에. 알지? 봄에 꽃이 피는 게 장일. 다른 말로 하면 단야. 밤이 짧아야지만 뭐 한다? 밤이 짧아야지만 이제 꽃이 피는 거죠. 근데 얘들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식물이 꽃 피는데 빛이 중요하겠어? 어둠이 중요하겠어? 그치? 빛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져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존나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야? 빛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지? 빛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빛이 없을 때가 중요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 이게 용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뭐,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이제 과학이 다 어디서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넘어왔거든? 독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를 그냥 지금도 계속 써서 이게 표현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얘 반대말이 이제 뭐가 있겠어? 반대말은 뭐가 있다? 단일 식물이 있어요. 단일 식물. 그럼 이제 똑같은 원리로 단일 식물을 그리면
단일 식물은 낮과 밤을 이렇게 뭐 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누가 더 길어야 돼? 단 1이니까 낮이 짧아지는 거잖아. 응? 그럼 낮이 짧아지니까 뭐가 길어져야 돼? 밤이 길어져야 돼. 예를 들면 밤의 길이가 뭐 한 거야?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뭐 하면 길어지면 뭐 하는 거야? 꽃을 피는 거야. 그러면 단 1이니까 반대말로 바꾼 뭐야? 얘는 장, 야, 식물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언제 꽃이 피는 거야? 가을에. 알았지? 얘는 봄에 꽃이 피는 거고. 얘는 가을에 꽃이 피는 거야. 얘들아, 여기 단원 있잖아.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생태계 단원에서 생각하고 시험 문제 풀 때가 딱 2개밖에 없어. 아니? 2개밖에. 그 중에 하나가 얘야. 또 하나는 저 뒤에 가서 생산자,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찾는 문제 하나. 2개밖에 없어. 머리를 써서 푸는 문제가. 나머지는 생짜로 다 뭐 하는 거야? 그냥 정확하게 외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그치? 근무가 제일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해볼게. 장일 식물은 뭐다? 장일 식물은 낮의 길이가 뭐보다 길 때, 밤의 길이보다 길 때 꽃이 피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낮이 짧고 밤이 짧고 낮이 뭐 한 거야? 긴 거. 근데 머릿속에 입력할 때는 이걸로 입력하는 게 문제 풀 때 더 좋아. 알았지? 장일이면 머릿속으로 갈 때 뭐다? 밤이 짧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단일 식물은 반대로 뭐다? 낮이 짧고 뭐가 길 때? 밤이 길 때. 무슨 식물이다? 장야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선생님이 이상한 점선 같은 거 하나 그려놨잖아. 점선 같은 거 하나 그려놔서 이런 거를 한계 암기 혹은 임계 암기다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말을 고쳐보면 뭐냐면, 장일 식물은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한계 암기나 임계 암기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 자, 12시간이었다고 쳐봐. 알았지? 12시간 쓰면 장일 식물이 꽃이 피려고 하면, 알았지? 장일 식물이 꽃이 피려고 하면 어둠이 뭐 하는 거야? 얼마를 넘어서면 안 된다? 12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반드시 어둠이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보통 문제 풀면서 그냥 찾는 문제고, 참고로 한계 암기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 근데 우리가 그냥 낮과 밤을 놓고 봤을 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을 때 12시간 했을 때 어둠이 12시간보다 뭐 해야 돼? 어둠이 반드시 12시간보다 짧아야지만 뭐 하는 거야?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계 암기가 12시간을 쳤을 때 어둠이 12시간보다 뭐 할 때? 12시간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니네들이 편의상 수치로 봤을 때 그냥 10시간 대충 때렸을 때 10시간을 뭐 하면 안 돼? 10시간을 넘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10시간을 뭐 하는 거야? 10시간을 넘어서 시간이 지나가잖아? 그럼 뭐다? 꽃을 피울 수 없는 애야.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는 뭐야? 얘는 어둠이 몇 시간을 넘어서야 돼? 얘는 어둠이 12시간을 뭐 하는 거야? 어둠이 12시간을 넘어서야지만 뭐 하는 거야? 꽃이 피니까 얘는 그냥 편의상 예를 들면 14시간 어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편하게 기억하기는 그냥 얘는 뭐다? 얘는 10시간 뭐다? 10시간 미만. 알겠니? 그럼 얘는 뭐다? 예를 들면 14시간 뭐다? 14시간 초과. 이렇게. 머릿속에 되게 잘 넣어야 돼. 알았지? 요번에 어떤 로직을 써서 시험지가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용어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낮이 길고 밤이 짧고, 그 다음에 뭐다? 낮이 짧고 밤이 길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의 길이에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낮의 길이에 있는 게 아니고 밤의 길이에 있어요. 밤의 길이. 알지? 그래서 용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뀌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다가 뭐 하냐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실험을 하면 이걸 금방 아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 실험을 하나 해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 이렇게. 자, 이렇게. 알겠지? 그럼 누가 꽃이 펴야 돼? 이렇게 하면 장일 식물하고 단일 식물 중에 누가 꽃이 펴야 돼? 단일 식물이 꽃이 펴야 되잖아.
그잖아. 어둠이 몇 시간을 넘어서 있어. 그지? 어둠이 12시간을 넘어서 예를 들면 여기로 보면 한 14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분명히 뭐가 꽃이 피어야 돼? 단일 식물이 꽃이 피어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슨 효과를 주냐면 섬광 효과다 해서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뭐 할 때 지속될 때 순간적으로 뭐 한다? 순간적으로 빛을 한번 이렇게 빵 비춰줘. 알겠요? 그러면 이게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뭐 하느냐면 지속되는 시간이 원래 얘는 어둠이 몇 시간이 돼야 돼? 14시간을 초과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쭉 14시간을 가야 돼. 한 번도 뭐 하면 안 돼? 한 번도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실에 무슨 식물을 내가 키우고 싶어? 단일 식물을 키우고 싶잖아. 그러면 이 교실을 뭐 하게 하는 거야? 교실을 까맣게 어둡게 유지하는데 최소한 뭐 한다? 14시간 정도를 뭐 한다? 14시간 정도를 계속 어둡게 유지해야 돼. 그럼 또 병신같이 그럼 계속 불 꺼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야, 바보. 알았지? 그럼 광합성을 어떻게 해? 죽으라는 얘기잖아. 꽃을 피우려면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요? 근데 중간에 뭘 한번 비추면 중간에 이제 섬광, 번쩍하고 뭘 비추는 거야? 빛을 이렇게 한번 잠깐 비춰. 알았지? 잠깐. 예를 들면 저 불을 꺼놨다 순간적으로 한번 껐다 뭐야? 켜. 잠깐 키잖아. 그러면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이 뭐 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시간이 끊어지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이 끊어지기 때문에 원래 꽃이 피던 무슨 식물이? 단일 식물이 뭐야? 어둠이 지속되는 요 시간이 유지가 뭐 하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꽃이 안 펴요. 그럼 누가 꽃이 피는 거야? 거꾸로 장일 식물이 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섬광을 비췄을 때 섬광 효과에 영향을 보는 애가 누구야? 장일 식물이 섬광 효과에 영향을 보는 거야. 알았지? 빛을 번쩍 비춰주면 뭐 한다? 꽃이 피는 애들이야. 근데 단일 식물 같은 경우는 빛을 비춰주면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이 뭐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 꽃이 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자료 해석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을 뭐 했을 때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자, 낮이 중요한 거야? 밤이 중요한 거야? 밤이 중요한 거. 알았지? 밤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어둠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다 플러스 뭐야? 플러스 어둠이 중요하고 기니까 무슨 뜻이야? 그 어둠이 지속되는 뭐다? 지속되는 시간이 중요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를 넘어서면 안 돼? 10시간을 넘어서면 안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이 반드시 몇 시간을 초과해야 돼? 예를 들면 14시간을 초과해서 어둠이 쭉 유지가 돼야지만 뭐 한다? 꽃이 핀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뭘 비춰서 빛을 비춰서 섬광 효과를 모아놓으면 주잖아. 그럼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이 뭐해져서 짧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단일 식물이 보통 뭐 하지 않는다? 꽃이 피지 않는다. 학교에서 이걸 했니?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걸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학생들을 낚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순간적으로 암기를 여기다 준다고 쳐 이렇게. 알죠? 잠깐 여길 줘. 그럼 나머지 이 지속 시간이 몇을 넘을 수 있어? 한 개 암기를 넘으면 꽃이 필 수 있어. 그러니까 섬광 효과를 어디다 주는지도 뭐 해야 돼? 잘 봐야 돼. 시험 문제를 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결국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무슨 시간이 1조 시간이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식물에 뭐 하는데? 꽃이 피는데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뭘로 바꾸면 이거를 동물로 바꾸잖아. 그럼 동물을 뭐 할 때? 동물의 번식하는 시기가 뭐다? 번식하는 시기가 또 1조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거야. 동물들은 눈을 통해서 뭘 봐? 눈을 통해서 빛을 보기 때문에 빛의 길이를 감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길어진, 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 때문에 뇌에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빛이 길어진다는 걸 인지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생식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동물의 생식, 시험 문제를 푸는데 뭐 예를 들면 노루나 뭐 송어 이런 애들이 뭔가 번식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걔네들이 뭘 감지해서 1조 시간을 감지해서 뭐 한다? 번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조 시간이라고 하면 어디에 속한다?
빛에 속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4번에 이제 1조 시간의 변화와 생물이다라고 해서 위에 부분에 외워야 될 게 있고 밑에가 이제 자분기라고 해서 지금 설명한 것들을 다시 뭐 하는 거야? 좀 잘 정리했으니까 집에 가서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시험 문제를 극단적으로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면 거기 대표 예시 보이지? 장일식물의 대표 예시, 단일식물의 대표 예시가 있어서 만약에 학교 프린터에 이 대표 예시를 설명하잖아 선생님이 그럼 그런 것들 좀 여기다 따로 다시 정리해 놓으라고 알지? 그게 전형적인 지엽이야 지엽. 응? 그래서 나도 외우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붓꽃을 알려줬어. 그지? 붓꽃. 그 다음에 예전에 뭐야 동백은 시험에 나올 때 뭐 그 새끼 이상한 무슨 고사리 냈잖아. 뭐야 이름이 뭐였지? 뭐 하여간 나왔잖아. 그런 걸 다 물어보는 게 되게 구석탱이 이상한 거 하나 물어보면 기니디 선중에게 낚이게 된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 장애식물, 단일식물을 분명히 학교에서 1조 시간 관련지어서 뭘 할 테니까 설명하면 장애식물의 대표적인 예, 단일식물의 대표적인 예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시험에서. 알았죠? 제일 재수없는 건 홍조로, 갈조로, 녹조를 물어보는 학교도 있어. 미역, 다시마, 뭐 파래 중에 이 새끼들 어디 속하는지. 그럼 난이도 확 올라가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조 시간과 생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3페이지. 3페이지는 이제 빛의 세기랑 뭐다? 빛의 세기랑 생물 이제 요걸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선생님 잠깐만.